네, 장 마감 6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동시효과 구간 왔는데 3시 24분 40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변동성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한 옆으로만 움직이는 대단의 걸음이었는데 코스피 지수부터 한번 보시죠. 현재 코스피 지수 0.23%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2530선 부근 2529.40포인트로 이번 주는 중간에 수요일 하루 약간 삐끗한 거 제외하고는 4거래일 오르고 하루 밀린 것으로 기록되는 그런 한 주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요, 흐름이 좋았죠. 코스피 지수는 1.5% 주간 기준 오름세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초만 하더라도 2480선 정도였는데 어느새 2500선 넘어서서 2530선 부근에 마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는 4주 연속된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반등 분위기 뚜렷하고요.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전일 종가 수준 830선 부근에 마감 대기하고 있습니다. 0.02% 포인트로는 0.78포인트 정도 약간 좀 밀려 내려가면서 1포인트 미만이니까요. 831.31포인트 정도 선 됩니다. 그래서 어제는 1.5%의 강한 상승이었다면은 오늘은 좀 숨고르는 정도, 지키는 정도 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 일간 기준으로는 5일 이평선 위,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도 사실 코스닥은 이번 주는 대형주들이 흐름이 더 좋아가지고요. 코스닥은 주간 기준으로 오른 게 별로 없네요. 다음으로는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과 하락 종목이 적절하게 좀 섞여 있는데 지수가 제자리 걸음 움직임을 나타내는 만큼 어떤 대형주가 속해 있는 강한 섹터가 있었다기보다는 개별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작게 그룹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금 지수가 이렇게 좀 쉬니까 무중 테마주들이 힘을 얻습니다. G2파워 대표적이고요. 이 종목은 단순 무중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될 만큼 그렇게 내용이 있죠. 원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에너지 쪽으로 분류가 되면서 최근에 연일 각광 받습니다. 앞서서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무중 권리락 기록하고요. 오늘장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어제 그제 보여줬던 것과 같이 상한가 잔량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잔량이 2만 주도 안 돼가지고요. 혹시 모릅니다. 또 마구마구 나면은 풀려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현재는 상한가불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CBI 이 종목도 무중 관련주입니다. 오늘 무중 권리락인데 오늘이 딱 디데이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 있다는 점, 두 종목 모두 다 무중 착시효가 톡톡히 보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르는 종목군들은 오늘은 경기 민감 섹터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산업재 소재 섹터 이쪽인데요. 보시면은 철강 쪽에서 세아특수화학이나 휴스틸 쪽 현재 강한 상승 탄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도 유럽 쪽에서 먼저 세아특수화학부터 보시면은요. 유럽의 특수 강관 전문 업체를 인수했다라는 부분도 재료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다가 최초로 스테인리스 무게모 강관 튜브 공장을 설립한다. 그러니까 사우디 쪽 모멘텀까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세아특수광 오늘 장주간대 거의 상한가 부분까지 오름세 나타냈다가 현재는 12%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휴스틸도 한 24%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관세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철강주들을 다시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휴스틸도 오늘장에서 오름세 뚜렷하게 보여주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근래 방송에서도 포스코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한창은 좀 소외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금 포스코의 체질 개선을 재조명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포스코 케미칼이 중심이었다면 오늘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강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10% 정도 오르면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에너지 흡수합병한다라는 내용으로 포스코 이제 그룹 내에서 에너지 관련된 기능이 조금 더 부각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근래 들어서 이 미국에서 중국 쪽에 이 재료를
모든 배터리가 채택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은 수혜주로 분류되면서도 이 중국 쪽에서의 원재료 의존도를 낮춰야 해서 이와 관련된 종목 찾기도 분주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에 따른 수혜주로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군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유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급락하는 종목도 있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화네트웍스 그동안에는 이런 콘텐츠주들 관심받으면서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 오늘 어제장에서도 7%나 오름세를 보여줬었는데 삼화네트웍스 1시 후반 거의 딱 2시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아래쪽으로 8월 12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주 초반에 눈치 보다가 CPI 나오니까 환호하고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도 어느새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나가고 난 자리, 과연 시장에서는 새로운 기준점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남아 있습니다. 숙제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일단은 앞으로 3일 연휴 좀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마음 편하게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후반의 흐름이 좋았어가지고요.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간밤에 미국 증시도 잠잠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일본 증시만 강했습니다. 이유는 어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밀린 거 한꺼번에 오르는 거고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2.62%의 강한 상승이었습니다. 28,546.98엔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다른 국가 잠잠한데 일본 증시만 이렇게 올라서 무슨 호재가 있었나 하실 테지만은 CPI 내용이 하루 늦게 시차를 두고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으로 작용했던 지난 6월 달의 고점을 오늘 확실하게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고점 뚫었습니다. 게다가 패턴도 좋았는데요. 후반에 들면 들수록 오후장에도 윗꼬리 형성 전혀 안 되고 갭상승 출발해서 계속 고점을 높였습니다. 종가 고가 부근에서 거래 마치면서 이제는 29,000엔 선도 가시권 내 들어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가장 강했고요.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했습니다. 보합권 왔다 갔다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상해종합지수 전일 종가 부근입니다. 0.01% 밀리고요. 포인트로 1포인트 미만의 하락입니다. 3,281.16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천 쪽은 0.28% 밀리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선만 계속해서 맴돕니다. 오늘 장에서 원달러 환율 종가는 60전 하락입니다. 환율도 거의 움직임이 없는데요. 1,302원 4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 출발하면서 1,306원까지 갔다가 오후에 하락 전환되면서 한때는 1,300원 선 약간은 이탈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결국 종가는 전일 종가 수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네, 연휴를 앞두고서 진행된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다소 잠잠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마감 상황은 어떤지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자, 코스피는 이틀째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전장 대비 0.16% 그렇지만 이 상승 탄력은 보시다시피 강하지는 않았죠. 포인트로 4포인트가량 끌어올렸고요. 거래 대금은 8조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종가는 2,527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오늘도 어제처럼 변동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 장 초반에만 살짝 변동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2,520선에서 쭉 계속되는 횡보세를 보여줬죠. 정확히 마지막 종가상으로도 그렇게 흘러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2,530포인트 근방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주요하게 작용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관이 뚜렷하게 샀죠. 2천억 원 이상 이쪽에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고 외국인은 누적 기준으로 조금 더 팔았습니다. 136억 원 순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이 좀 뚜렷하게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죠. 오늘장 개인은 2,200억 원 이상 매도가 더 많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일단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실 텐데
자,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은 역시 건설 업종입니다. 오늘 워낙에 건설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던 하루였죠. 자, 그래서 건설 업종 지수가 가장 크게 올랐고 2.67% 상승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전기가스업도 강했는데 이 호실적을 기록한 한국가스공사의 급등세로 이 업종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기계업종이 1.07%, 두산 에러빌리티 같은 종목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 목재업종 1% 마찬가지로 강세였고요. 철강 금속도 1% 가까이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 통신업종 부진합니다. 오늘 거의 1%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섬유의복업종과 서비스 그리고 음식료품까지 이쪽 0.5%대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이 0.3% 이렇게 내리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반도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상승세가 나와줬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세 보여주다가 SK하이닉스는 아쉽게도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93,300원이 오늘 종가가 됐고요. 삼성전자 쪽엔 이슈가 좀 있었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특별 사면 소식으로 인해서 다시 6만 전자로 올라서는 흐름 이렇게 나타났습니다만 이슈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 전지로 가보시면 미국의 친환경 법안이죠. 인플레 감축법 가결 기대감에 강세 보이는 흐름이 최근 나타났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약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요즘에 탄력이 아주 강했죠. 자, 그런데 오늘 강했던 만큼 조정도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2.4% 빠지면서 46만 5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SDI 상승이 나왔지만 소폭 상승 정도였습니다. LG화학은 마지막에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붙었네요. 1% 올렸죠. 66만 5천원이 종가였고요. 삼성 SDI는 0.6% 오르면서 62만 3천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이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서 이슈가 나왔죠. 여기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와 4,500억 원 규모의 이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 계약에 의향서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가 탄력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0.6%의 소폭 상승하면서 91만 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 보시죠. 셀트리온은 오히려 약세 마감이 됐습니다.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전장 대비 2% 넘게 내리면서 20만 8천 원에 오늘장 종가가 나오게 됐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 주들로 가보겠습니다. 인터넷 주들 나란히 오늘 밀렸습니다. 네이버부터 보시죠. 네이버는 전장 대비 0.75% 내렸고요. 카카오도 1% 넘게 빠지면서 8만 2,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자동차로 가보시죠. 최근에 자동차 상당히 좀 심심했습니다만 오늘장은 괜찮았습니다. 자율주행 기업이죠. 포티투닷의 지분 취득 공시가 나왔습니다. 즉 인수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현대차부터 보시면 전장 대비 1.5% 오르면서 19만 6천 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도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했죠. 2% 가까이 올리는 모습, 82,4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물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정확히 보합이었죠. 12만 4천 원 오늘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 소폭 상승세 기록이 됐고요. 25만 9,500원이 오늘 종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 대장주인 KB금융도 오늘 잠잠했습니다. 정확히 보합에서 5만 2,2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건설주들 살펴보시죠. 최근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 소식이 불거지게 되면서 사우디의 미르도시 네옴시티 수주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방한에 대한 기대감이죠. 자,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계획 250만 플러스 알파. 자, 바로 이 다음 주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설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대표적으로 DL-ENC 같은 종목 좋았습니다. 거의 5% 가까운 강세가 연출이 됐고요. 현대건설과 GS건설 같은 큰 종목, 삼성 엔지니어링까지 3에서 4%대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우건설부터 해서 태영건설이나 범양건영, 삼부토건 같은 건설주들 전반적인 강세가 연출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네옴시티의 건설관리 용역을 수주한 한미글로벌, 특히 좀 많이 가겠습니다. 6.8% 뚜렷하게 오르면서 13,25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물류주들 확인해 보시죠.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오늘 열린 수출물류 지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물류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점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코스닥의 이 태웅로직스 같은 종목이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바로 실적 호조의 그 바탕을 둔 주가 급등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태웅로직스는 종가상으로도 13.85% 뚜렷하게 올랐습니다. 종가도 6,000원대까지 올라서는 데는 확인됐고요. 자, 이 밖에 코스피에서 물류주들을 묶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3.8% 올랐고요. 한솔로지스틱스와 KCTC 윗골을 좀 다소 달았었지만 그래도 2%가량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 밖에 한익스프레스와 그리고 동방 같은 종목 특히 좀 강했죠. 이쪽은 7% 넘게 상승하면서 3,200원에 근접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간단히 하나만 더 보시면요. 의류주들이 요새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비해서 주가 흐름이 부진했기 때문에 호실적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강세를 보인 거죠. 자, 우선 자회사 실적으로 급등세 기록한 휠라홀딩스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까지 매수세가 더 붙었습니다. 거의 10% 가까운 급등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종목도 7%대 뚜렷한 강세였고 이 밖에 한세실험이나 LF 같은 종목도 2%대 오름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은 하루 만에 소폭 하락으로 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06% 아주 조금 떨어졌죠. 포인트로 0.52포인트 하락이었고요. 거래대금은 7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종가 831포인트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시죠. 장 초반에 826포인트가 저점 나왔고요. 그리고 12시 구간쯤에 833포인트까지 좀 올리는 흐름이었다가 오후장에서는 소폭 좀 내려왔습니다. 종가는 830포인트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기관이 좀 팔았고 장 후반에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더 붙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기관이 보시면 종가상으로 780억 원 정도 이렇게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고, 자, 외국인은 매수 우위로 돌렸네요. 66억 원 외국인 매수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좀 뚜렷하게 코스닥에서 샀죠. 코스닥에서 개인은 896억 원 매수 우위가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파란불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확인됩니다. 먼저 제약바이오부터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나란히 좀 내렸습니다. 헬스케어 1.27% 빠졌고요. 셀트리온 제약 이쪽도 1%대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사이에 위치한 HLB의 낙폭은 조금 더 컸죠. HLB는 3% 가까이 밀렸고요. 45,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알테오젠까지도 마찬가지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쪽도 알테오젠은 2.7% 가까이 빠졌죠. 71,9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오늘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로 넘어가 보시죠. 이쪽도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과 LNF 양극재 종목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갔죠. 에코프로 BM은 2.3%대 내려갔고요. LNF는 0.75%대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 BM의 모회사 이쪽은 더 크게 밀렸습니다. 자, 보시면 에코프로가 4.5% 오늘 뚜렷하게 급락을 하게 되면서 11만 3,600원까지 내려가는 모습 확인됐죠. 자, 그런데 반면에 절해질 종목인 첨보가 이쪽은 그나마 좀 살아남았습니다. 전장 대비 첨보는 1.3% 올리는 모습 25만 7,200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주들로 넘어가 보시면요. 주요 게임사들의 실적이 다들 좀 잘 안 나오게 되니까요. 이쪽 부진했습니다. 자, 먼저 카카오게임즈 1.8% 내려갔고, 실적 약세에 직격탄을 맞은 펄어비스죠. 이쪽은 5% 가까운 뚜렷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56,800원이 오늘 종가였고요. 자, 아래쪽에 위메이드까지 보시면요. 이쪽도 2.39% 내렸습니다. 69,300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쪽 보시면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뚜렷하게 올랐는데 오늘은 좀 빠지는 모습이었죠. 8만 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CJ-ENM은 반면에 소폭 상승이었고요. 0.79% 올려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기세 좋은 엔터주 중에서 위로 좀 올라온 종목이 있죠. JYP 엔터테인먼트. 근데 움직임이 크진 않았습니다.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결국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죠. 59,0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특징주,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조금 부진했던 쪽 게임주들이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게임 업체들의 2분기 부진한 실적 발표의 영향으로 이렇게 게임주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넷마블이나 NC소프트, 펄어비스와 컴투스까지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일제히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건데요. 종가 상황 확인해 보시죠. 자, 보시다시피 넷마블과 NC소프트 이렇게 큰 종목들이 4에서 5%대 뚜렷하게 밀렸습니다. 자, 그리고 펄어비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5% 가까이 내렸고요. 컴투스와 위메이드 맥스, 넥슨 게임즈 같은 종목 이렇게 게임주들 일제히 약한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반면에 이 크래프톤 같은 종목의 경우에는요. 하반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심리가 워낙에 안 좋으니까 윗꼬리를 좀 다는 흐름이었죠. 종가는 0.95% 소폭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죠. 5G 관련주들 오랜만에 묶어봤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 카지트로부터 5G 장비 수주를 따낸 것으로 소식이 전해졌죠. 자, 그래서 이 5G 관련 통신 장비주들의 흐름이 워낙 좋았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5G 광중계기를 개발한 FR텍의 이력이 부각되면서 이쪽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윗골이 달았지만 15%대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3,600원에 종가 나왔고요. 자, 이 밖에 코이버와 기가레인, 그리고 서진시스템과 HFR 같은 기존의 5G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에 연출이 됐고요. 자, 이 밖에도 우리넷과 ICH, 상보 같은 종목이 오늘장에 부각되면서 뚜렷한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